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 와 보셨어요? 안 와 보셨어요? 네, 안 와 보신 분들 놀러 오세요. 네, 강릉에 눈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오긴 왔지만 그래도 다 녹았고요. 제설 작업 전국 1 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얄 마스터 김정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좀 전에 제 걸 틀어 주셔 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왔어요. 네. 로얄 마스터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네요. 네. 10월 달에 됐고요. 감사하게도 12월 달에 또 한번 유지를 했습니다. 네. 2달 만에 또 유지를 하는데 쪼끔 힘들긴 했지만 도전이라는 그 두 단어를 이제 2022 년도에 '도전해야 산다.' 이 이제 조건을 내걸고, 조건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힘을 내서 했는데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도전도 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도전도 이제 전반기 안에 어 해 치우려고요. 네. 도전이라는 말을 제가 참 별로 쓰지도 않았던 말인데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것도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작은 도전, 큰 도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나기 도전 이런 것도 다 도전에 속하는 거죠. 저는 도전하기를 요즘에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음 이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애터미를 통해 도전을 했지만 또 다른 일도 도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강원도 댁으로 평생 살 뻔했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멋져요. 야, 어떻게 강원도 촌아줌매가 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인제 해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글로벌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베트남 갔다 왔고, 중국 갔다 왔고, 인도네시아 갔다 왔고, 이렇게 세 나라 일단 갔다 왔고요. 이제 괌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괌이 아니라 참 몽골, 잘못 말했습니다. 몽골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애터미가 저를 이렇게 성장시켰는지 신기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 여러분께서 스토리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인제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사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되는 거를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해 보니까 재보니까 38년 했더라고요. 엄청 오래 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어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아교육을 했고요. 유아교육을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학원도 운영해 보고 과외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25년 이상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에 관한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좀 많이 땄어요. 뭐 별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다문화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요. 글쓰기 자격증, 동화구연 자격증, 색종이 접기 자격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격증 진짜 많이 땄어요. 그래서 한 10 개가 넘어요. 저기 책꽂이에 지금 꽂아져 있는데 그거 지금 써 먹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다져 왔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애터미에서 지금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예.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 이제 애터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스토리에 나왔지만 저는 인제 여기 강원도니까 속초 지역에 인제 영동 극동 방송이라고 기독교 방송국이 개국했을 때
제가 제 발로 찾아갔었어요. 제가 봉사할 거 없냐고. 예. 어쨌든 그래도 목소리 좋다는 말은 잘 많이 들어서 '아 내가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방송국 PD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일꾼이 너무 없었대요.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극동방송국은 아무래도 후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는 것도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직접 이제 이렇게 방송도 진행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한 타임을 맡았어요. 30 분짜리 교회 학교 교사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 30분 방송 준비하려면 한 3-4일 걸려요. 그때는 유튜브 발전되지 않았고요. 인터넷도 그냥 인터넷 겨우 찾았고 그다음에 인제 책 같은 거 준비에다가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는데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진행을 했고 어 감사패도 주더라고요. 10년 이상 했다고. 감사패도 제가 인제 이렇게 책장에 잘 놔뒀는데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요. 지금은 꿈이 있어요. 내가 다시 컴백해서 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그 방송을 그만뒀거든요. 그 방송이 북한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컸고 '내가 북한까지 선교를 내 목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만둘 때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면서 나오는데 피디님께서 "꼭 컴백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백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인제 선교의 꿈이 있고 또 아이들 선교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소녀 가장 돕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10 개월 투잡했습니다. 네. 뭐 3 잡, 4 잡까지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애터미 만나고 나서는 그거 다 그만두고 이제 한 가지만 했었거든요. 방과후 교사하고 하면서 애터미를 진행했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니깐요, 애터미에.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저는 이제 힘든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빠르게 성공을 하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단축시키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내가 덜 힘드니까. 그래서 어 이제 정말 아주 시간 투자를 좀 알차게 해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애터미 오토 판매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11년 10 월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하고 2012년 3월 1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6월 말일자로 오토 판매사가 바로 됐어요. 판매사가 되자마자 오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빡세게 했다는 거죠. 그냥 하루에 보통 12 시간에서 15 시간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수를 목표를 세워서 PV 목표도 세웠거든요. PV 하루에 10만 PV 하기. 이게 제 하루 목표였었어요. 목표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여러분 차이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세우고 뛰었다.'라는 것이 '참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PV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PV가 뭔지 알죠? PV가 있어야 수당이 생기고 수당이 생겨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PV 목표를 10만 PV를 세웠었어요. 근데 와 그때는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10년 전에 애터미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10년 전부터 11년 됐거든요. 애터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스마트폰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11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어요 저. 예.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된 게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짧아요, 시간이.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거죠.
진짜 그 폴더폰 갖고 다니면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좀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예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 파면서 되고 나서 스마트폰 바꿨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나마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할 때 컴퓨터가 있었어요, 제 그 책상에. 그래서 인제 그 컴퓨터로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쪼끔 게을리하고 애터미에 완전 푹 빠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좀 미안하죠, 그 아이들한테. 애터미에 완전히 미쳤었죠 뭐. 예. 그래서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처럼 가입할 때 이렇게 그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인증번호 가면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어야 했었고요. 계좌번호 다 적어야 했었고요. 주소 안 들어가면 주소 저기 가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10만 PV 하려면 30만 6천 원 적어도 그 정도를 사야만 10만 PV 겨우 할 수 있는 예 그 정도였기 때문에 10만 PV 하루에 한다라는 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아 놓으니깐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액션이 나오고 몸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10만 PV를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서 10 명도 만나고 15 명도 만나고 밤 10시 전에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목표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10만 PV 5명 이상 만나기, 10시 전에 집에 안 들어가기, 9시 전에 집에서 나가기. 제가 그 어떤 리더분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리더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엉덩이를 들고 문을 열고 나가세요."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 확 꽂혔어요. 맞아. 엉덩이 들고 문을 열고 나가야 일이 되지 집에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설 연휴라서 이렇게 집에 있어 보니깐요. 아우 너무너무 답답해요. 역시 예 이제 나가서 움직이는 게 것이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움직였던 게 지금 인제 큰 '성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보통 8시 9 시면 무조건 나가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는데 그 한 장소에서 미용실 같은 데서 이렇게 마음씨 좋은 미용실 원장님은요. 이렇게 뒷자리를 내줘요. 본인 이제 수당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래서 뒷자리에서 이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파마하는 사람 옆에 가서 사업 설명하고 예 이렇게 머리 카트 치면 "잠깐만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이러고 또 불러 갖고 또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강원도 양양에 계세요. 근데 다리를 못 쓰세요. 음. 근데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건 아니시고요. 저하고 그 옛날에 하이리빙이라는 네트워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 스폰서님, 지금도 제 스폰서님. 근데 그 스폰서님이 하이리빙 하실 때는 제가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헬스장 러닝머신이었어요. 거기서 걷고 계셨거든요.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애터미를 처음에 이제 저에게 화장품을 들고 오셨을 때는 두 다리를 못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쪽 다리를 심하게 삐었는데 또 한쪽 다리를 삐셨대요. 그래서 못 걷게 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리가 아파지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또 저는 많이 어려워지면서 연락을 안 했고 서로 인제 몇 년 동안 연락을 서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애터미 화장품을 들고 강릉으로 오셨던 거죠. 강릉에서 양양 거리는 한 40-50분 거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려고 왔는데 차에서 못 내리시는 거죠. 부축을 하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많이 울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걷지 못하시는 분도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로얄리더스 클럽. 이혁경 본부장. 본부장님이신데 로얄 클럽 되셨어요. 네. 저도 본부장 때 로얄 클럽 됐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시작을 하는데
그분은 차가 있었고 저는 인제 차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분간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제 그분은 걷지를 못하시니까 제가 그때는 막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문을 사람들이 못 해요. 컴맹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또 연세들이 또 많으신 분들이 제 파트너로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다 컴맹, 다 컴퓨터 못 해. 스마트폰도 다 없어.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마트폰도 없어. 뭐 컴퓨터가 집에 있어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가입할래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A4 용지에다가 가입서를 다 만들었어요.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거 다 이렇게 만들어서 칸칸이 만들어 가지고 A4 용지 하나에 3 개를 만들어서 그 가위를 잘라 가지고 호치키에 탁 찍어 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한 묶음씩 사람들한테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들고 가서 막 적어 갖고 오는 거죠. 예. 적어 오면 저하고 또 우리 스폰서님은 컴퓨터 더 못해 막 이렇게 독수리 탑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막 겨우겨우 가입시키고 밤새도록 주문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사님 음소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음소거가 되어 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해 갖고 그분이 이제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되셨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그다음 따라서 또 가고 그분이 또 국장 가고 또 저도 국장 가고 이런 식으로 예 꾸준히 인제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인제 제가 스타 마스터가 먼저 되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분이 뒤에 스타 마스터 되셨고 로얄 마스터는 제가 또 먼저 됐고 그분은 아직 안 됐고요. 어쨌든 그분과 저는 처음에 그렇게 힘드시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함께 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분이 국장 되셨을 때 걷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셔 가지고 일어나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울었잖아요. 네. 정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 먹고 어 정말 열심히 뛴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저는 지금도 매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라인을 또 성장시키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견뎌냈던 게 참 제 자신한테 기특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었냐." 어떤 센터에서 코로나 전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인제 남편의 반대에 부딪힌 거 어렵고 힘든 이런 거 다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저는요 남편이 반대 안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터미는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터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애터미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전도의 능력도 없었고 어 그리고 인제 쪼끔 뭐라 해야 되나 좀 게을리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의 힘이 길러졌고 애터미 하시는 이제 분들을 많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혼적인 그런 부분도 이렇게 살렸고요. 제가 살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도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 사람이 사는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 이제 만나는 그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은 저는 미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작은 소그룹 미팅.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땐 센터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제 스폰서님하고 그 다리 아픈 스폰서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용실 원장님한테 잘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 뒷자리 이렇게 뒤에 의자, 탁자 하나 내어 달라고 해서 거기서 미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가게 "언제 시간 있으세요? 언제 잠깐 짬나세요? 언제 옷가게 사장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오전이 좋아요." 그러면 또 오전에 가서 미팅을 만드는 겁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이제 작은 미팅이 만들어지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손님이 오면 앉혀서 또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신뢰 쌓기를 많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3 시, 3-4시 막 요때 요즘엔 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수다도 떨고 테레비도 보고 뭐 차도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틈새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3-4시 뭐 요럴 때 안 그러면 이제 2시 막 1시 반 요때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 가서 이제 미팅을 또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미팅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다음에 네 집집마다 컴퓨터가 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방 2개. 여러분 지금도 그 가방이 있는데요.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면 비닐로 된 하늘색깔 이렇게 애터미 로고가 찍힌 비닐 가방이 있어요. 예. 그거에다가 아주 그냥 그게 제일 크니까 거기에다가 꽉꽉 물건을 채웠어요. 뭐 기본적인 거, 해모임, 화장품, 그다음에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당연히. 그때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커피 없었죠. 뭐 비타민 없었죠. 유산균 없었죠. 뭐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 꽉꽉 채워 가지고 그거를 인제 낑낑거리고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직접 물건을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라 주고 냄새 맡아 주고 만져 보고 그리고 한국 홀만 써 있는 거 꼭 확인시키고 그때는 그 화장품을 뭐 무조건 뭐 아주 비싼 것만 좋은 거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땐 더했죠. '비싼 게 좋은 거다. 싼 건 비지떡이다.'라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한국 콜마라는 이름을 제가 인제 이렇게 보여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부도가 크게 났었기 때문에 너무 돈이 없었잖아요. 단돈 10,000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비 수당 받아서 차비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는 또 감사하게 다행히도 148,000원에 해모임 한 박스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제 4 개를 사서 하나씩 이제 드리면 쪼끔 친한 사람은 120,000 원에 드리기도 하고요. 100,000 원에 드리기도 했어요. 예 그때 뭐 닷컴맹이니까 가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양심이 걸려 가지고 진짜 친한 사람은 "예 사실은 이거 76,500 원에 살 수 있어. 근데 4개 사야 돼. 그 대신 4개 사. 그럼 4개 못 산다 그러면 그럼 2 개씩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쪼끔씩 남았었어요. 그 마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람들 만나는데 활동비로 썼던 거죠. 그리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좀 미팅을 많이 했냐면요. 은행이나 저기 그 관공서 있잖아요. 고런 데 들어가면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게 잘 안 되지만 그 탁자하고 의자하고 물도 있고요. 정수기도 있고요. 커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떤 파트너분들 보니까 제 파트너분 보니까 너무너무 돈이 안 되는데 막 돈이 뭐 엄청 막 잘 되는 것처럼 막 밥을 계속 "밥 먹자." 그러고 막.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진짜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처음에 돈이 안 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아끼고 아끼면서 엄청 예
뭔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홈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홈미팅들을 집집마다 만들었어요. 또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방이 작아도 된다. 잠깐이면 된다. 1시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하는 홈미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미팅을 다 만들었고요. 그런 미팅들이 이제 많아지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집은 뭐, 이제 오지 말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식당도 마찬가지, 어떤 가게도 이제, 끊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들, 신뢰 쌓기가 잘 된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제가 10년이 넘도록 애터미 사업을 했는데, 저를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많습니다. 네, 수도 없이 떠나갔어요. 뭐 스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요. 뭐 다른 라인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삐져서 그만두고요. 여러분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게 뭔지 아세요? 삐져서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삐져서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누구 손해? 자기만 손해야. 예, 삐져서 그만두면요. 본인만 손해라니까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행하다 보시면 뭐 그만두는 사람,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팅을 쭉 하다가 이제 스폰서님께서 우리 집을 넓으니까 우리 스폰서님 집이 좀 거실이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센터처럼 또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센터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강사님들을 불렀죠. 강사님들은 저희 스폰서님들이시고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도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매주 내가 컨택하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만나야 된다. 매주 터치하고 매주 만나고 매주 미팅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그거를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배운 게 그거죠. 뭐 제가 스폰서님한테 배운 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거절하고 어떤 분은 거절하다가도 다시 또 이제 좋은 관계가 돼서 신뢰 쌓기가 되면서 이제 또 키워내고 그래서 저의 그 우측 라인에 이제 총장님이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저보다 먼저 가셨어요, 총장을. 감사하죠, 뭐. 예. 추월을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추월을 해갖고 처음에는 기분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헉, 와, 정말 한쪽에 총장이 2명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대실적이네. 여러분, 적어도 저처럼 총장들이 나와야 대실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팀장, 국장도 안 나왔는데 무슨 대실적, 소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총장이 적어도 나와야 대실적 되는 겁니다. 아셨죠? 대실적, 소실적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큰 쪽을 먼저 좀 키워냈습니다. 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 언니를 먼저 가입을 시켰고, 그 밑에 방과후 교사, 또 방과후 교사께서 또 다른 분을 또 가입시켰고, 또 친구를 가입시켰고, 미용실 원장님을 가입시켰는데, 그 라인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예, 지금 현재 총장님 되신 제 파트너분을 모시고, 친정이 어디냐 했더니 강원도 삼척이래요. 그럼 삼척을 한번 가보자. 갔더니 거기에 작은 언니는 직장생활, 큰 언니는 미용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몇 년을 갔어요. 네,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엄청 저를 미워했어요. 저 아줌마 데려오지 말라고 동생한테만 난리를 쳤대요. 막 욕하고.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때요? 저는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뒤통수만 보고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엄청 욕먹고 왔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꾸준히 갔더니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스타 마스터 되셨죠. 미용실 세주고 본인 건물이셨거든요. 그렇게 미용실이 처음에는 이제 센터가 됐다가 그다음에 1층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세 주고
또 다른 센터를 내셔서 지금 스타마스터 되셨고요. 그리고 인제 동생은 그렇게 나랑 같이 열심히 갔던 그 동생은 인제 로얄 마스터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총장님은 이제 강릉에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인제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중국 라인 키운다고. 어 이사를 다니셔요, 우리 파트너들은. 강릉에서 하다가 친정이 뭐 경주라고 경주로 이사 가서 스타마스터까지 되셔 가지고 또 다시 또 춘천으로 이사 오셔서 지금 또 한쪽 라인 또 열심히 키우고 있고, 한 분은 또 강릉에서 하다가 또 춘천으로 저기 원주로 이사 가서 또 원주에서 또 총장님 되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친언니하고 둘이 가족들이 좀 많아요. 우리 딸이 7 이에요. 자매가 7 인데요. 너무 많죠. 일남 7녀, 일남 7녀. 가족들이 쓰는 것만 해도 엄청 많겠죠. 그런데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아요, 절대로. 둘째 언니하고 제 6째 딸인데 둘째하고 6째하고 둘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언니도 이제 본부장, 이제 저는 청장 이렇게 됐는데요. 그 언니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총장님 되신 두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또 한 분 계세요. 이 5 명이서 이제 속리산 세미나를 갔던 기억이 나네요. 속리산, 저희는 그때 속리산 세미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속리산 세미나 뉴스타운을 가는데 눈이 오던 날 출발했죠. 언니 차로 언니가 운전했고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퀴가 반질반질한 데 갔어요. 체인도 없이. 와, 근데 눈은 계속 와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가장 밑에 파트너 한 명을 처음으로 데려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깨우려고, 제가 그때 판매사 때인데 언니는 그냥 겁도 없이 운전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기어코 중간에 체인을 뭐 감고 막 했는데도 기어코 너무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차가 뺑그러 돌아 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예, 5 명이 그때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뺑그러 돌아서 이렇게 그 산 밑에 그 또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퀴 2 개가 거기 빠져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된 거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거의 누우다시피. 그래서 인제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다치고 인제 유리만 쪼끔, 예, 금이 갈 정도. 인제 차는 움직이지 못했고요. 근데 그때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는 공장으로 갔고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속리산으로 갑니다. 도착했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 다 돈이 없었어요. 전부 다 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택시비를 어떻게 걷어 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저녁 식사 시간. 그때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회장님 강의가, 승급식 끝나고 나서 회장님 강의가 12시 1 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강의를 다 듣고요. 처음으로 간 그 가장 밑에 그 파트너가 뚜껑이 날아갑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차에 탔던, 사고 났던 차에 탔던 그 5 명, 그 5 명이 지금 전부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이 됐어요. 몽땅.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멈추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 가지고 파란만장했죠.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그때 그 얘기하셨어요. "책을 한 권씩 써라." 근데 저는 책을 한 2-3 권은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그 오프라인 강의 때는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 교차 강의 직접 달려가서 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아유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집에 앉아서 여러분 만나고 있으니까. 그때는 줌도 할 줄 몰랐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교차를 계속 하러 다녀요. 전국을 누볐어요. 네. 부산, 대구, 찍고 서울, 제주도까지 갔다 왔거든요. 교차 강의를. 와. 비행기 타고 교차 강의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서 교차 강의 간 이유가 있죠. 제주도에 제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 파트너를 위해서 그 파트너를 그 센터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파트너가 이제 비전을 보고요. 어떻게 됐냐면 육지로 나오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육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육지. 육지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육지에 나오셔서 국장까지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차 강의를 하러 전국을 누비면서 다닐 때 너무 잠이 부족하니까 졸음운전을 하다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저희 강릉에 이제 옥계 톨게이트라고 있거든요. 옥계 톨게이트에서 졸음운전하다가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그 벽에다가 어 와 정말 아찔했죠. 벽에다가 이렇게 3번을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3번을 부딪혔는데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도.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아 나 5천만 원은 벌고 죽겠다. 죽을 팔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차는 거의 폐차 지경까지 갔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도 어쨌든 살아났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회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그만 일만 생겨도 사람들이 그만둬 버려요. 그래서 1년 안에 여러분 70% 그만두는 거 아세요? 1년 안에 70%가 그만둔대요. 애터미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1년 안에. 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애터미를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예. 어쨌든 30% 안은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또 제 파트너 중에 하나는 국장이 갔는데도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참 기가 막히죠. 국장인데 적어도 퐁당퐁당 팀장 찍고 있었고요. 오토 판매사는 넘었잖아요. 그런데 한쪽 라인을 자기가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돈 다 낭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뭐. 너무 어이가 없는데도 아 한편으론 그래요. '아 저분은 빨리 저때 그만두기 잘했다.' 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또 다시 하게 할까.'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딱 갖춰져 있지 않으면 끝까지 견뎌내질 못해요. 아무리 국장까지 갔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애터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애터미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때요? 지금 각오하세요. 그냥 끝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적어도 로얄 클럽 갈 때까지. 여기 로얄 클럽 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로얄 클럽 가 보니깐요. 저는 로얄 클럽에 쪼끔 빨리 갔어요. 스타마스터 때 언제 갔냐면 앱솔루트 나올 때 갔어요. 2017 년도에 9월 1 일자로 앱솔루트가 출시가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땐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출시되면 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사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막 그거 이제 광고를 많이 좀 인제 사람들 입으로 광고를 많이 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잘 팔릴까?' 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요. 어머머머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앱솔루트 때문에 제가 2017 년도에 8월 말일자로 제가 사실 본부장을 도전했거든요. 그런데 9월 말일자, 10월 말일자 3번 연속으로 본부장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6 개월 안에 3번 연속으로 본부장 유지를 하니까 로얄 클럽이 가던데요. 저희 로얄 클럽 갈 줄 몰랐어요.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내 파트너 옆에 있었는데 사장님 뭐가 왔어. 이거 좀 보셔. 이거 뭔 소리예요?" 했더니 "어머 우리 본부장님 로얄 클럽 가셨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로얄 클럽 갔구나. 모르고 갔어요 모르게.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얄 클럽에 올라가고 수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애터미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쳐와요. 여러분 애터미 안 하면 또 그럼 어려움이 안 닥쳐올까요? 애터미 안 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전체가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유기체라서 아파요. 시간이 가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지금 96세 되셨는데요. 허리가 많이 고꾸라지셨고 정말 멀쩡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어 요번에 인제 설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많이 이제 쪼끔 이제 인지 능력이 쪼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머니를 혼자 놔둘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도 딸이 성공해서 성공한 모습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내가 총장 도전했을 때 엄마가 혹시나 많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는 또 승급식 할 때 스피치를 했으니까 승급식 스피치가 하기 전에 엄마가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두려움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무사히 잘 끝났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빨간 드레스 입은 거 보여드렸고,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끝까지 진행을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거든요. 나이 상관없어요. 남녀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성향 물론 부드럽고 뭐 인내심 있고 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 로얄 클럽이라는 문자 그걸 받았을 때 그 해가 2017 년도예요. 제가 홍천 석세스 아카데미, 그때 여러분 거기 참석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천 석세스 아카데미 하는 날에 봄이었습니다. 2017 년도 봄에 제가 그 환영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리더스 클럽이었죠. 환영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환영사에서 어머, 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 갑자기 어 "저는 올해 안에 로얄 클럽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무슨 계시가 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확 튀어나왔는데요. 신기하게 그렇게 앱솔루트가 출시되면서 로얄 클럽이 된 거죠. 와,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또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선포하고 다니세요. '나는 언제 뭐가 되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내가 직급을 뭘 가겠다. 파트너를 어떻게 키워내겠다. 파트너를 올해 안에 판매사 몇 명, 오토 판매사 몇 명, 뭐 팀장 몇 명.'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뇌가 생각보다 멍청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뇌는 바보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우리의 뇌고요. 내 뇌고요. 그다음에 내가 외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답니다, 뇌가. 그럼 우리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지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 어떤 리더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지랄 후수습." 먼저 내뱉고 먼저 선포하고 우리 회장님도 얘기하시죠. 예. 그냥 먼저 해라. 말부터 해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예요? "말부터 하지 마. 행동부터 해라." 이렇게 했는데 회장님은 뭐라 그러세요? "말부터 해라." 말부터 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면 된다, 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회장님께서 말로 하시는 것들을 다 이뤄내시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저는 10년 이상 회장님을 지켜봤습니다. 로얄 클럽에 가서 회장님하고 직접 식사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전에는 이제 로얄 그 워크숍에 1박 2일 할 때는 이렇게 같은 탁자에서 식사도 했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이번에 로얄 조찬이 아니라 로얄 송년회를 12월 달에 21 일인가 그때 갔다 왔었는데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을 어디 가서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너무너무 멋진 그런 로얄 송년회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어깨도 토닥거려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네,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멋진 회장님, 대단한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1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뭐야. 뭐 회장님 맨날 다들 뭐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10년 이상을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세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멋진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너가 이런 회사를 끌고 간다면 '그냥 나는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망할까 걱정. 우리 남편은 회사가 망할 거라고 처음에 반대할 때 엄청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누라 자랑하러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청소기 돌리고 네 빨래 개고 네. 우리 회장님이 하지 말라는 밥, 빨래, 청소 그냥 예 남편한테 다 맡겼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성공자가 되니깐요. 돈의 힘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성공하고 나서 인제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요. 일단은 일시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드 사용하시죠? 할부하시죠? 저는 일시불 합니다. 주로 체크카드를 많이 씁니다.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예. 몇 개월 해 드릴까요? 일시불요. 몇 개월 해 드릴까요? 일시불요. 지난번에도 뭐 저기 헬스장 가 가지고 이렇게 그 150만 원 긁었어요. 예. 그거 우리 저기 헬스 관장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네. 네 직접 이제 운동을 같이 운동을 하는데 150만 원 이렇게 긁는데 "몇 개월 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시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옷 같은 것도 옷가게 한번 가면 그냥 뭐 보통 서 있는 옷들을 좀 예쁜 옷들을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걸어 놓잖아요, 마네킹에다가. 그런 옷을 중심으로 좀 사는 편이고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저거 하고 주세요." 이렇게. 예. 보통 인제 3벌 이상 이렇게 구매를 하죠. 그러면 제일 쪼끔 살 때는 뭐 한 50만 원, 많이 살 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 해 드릴까요?" 일시불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일시불. 여러분도 일시불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애터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애터미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1% 안에 들어간다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강원도에 이렇게 부자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통령보다 월급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만 나오나요? 네. 3대 상속 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애터미.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기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예 아기가 좀 많죠. 자기 혼자 자라다 보니까 외로웠나 봐요. 네 셋 이나 낳았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셋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다 건강한데 둘째 아기가 아파요. 심장병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 태어나자마자 가슴을 열고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폐동맥을 묶어 놨고 다시 또 그걸 푸는 수술을 해야 되고 심장에 구멍이 있답니다. 그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죽어도 못 했죠. 절대로 못 했죠. 그런데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했더니 어머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수술비 보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심장재단에서 이렇게 전부 수술비를 몽땅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얘기하더라. "엄마 심장재단에 기부를 해야 되겠어." "야 엄마가 먼저 할게."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심장재단에 기부금을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도움을 줘야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부하는 삶을 생각 못 했었어요, 사실은. 남편이 돈을 잘 벌 때도.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정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기부의 삶을 또 배웠습니다, 회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신장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터미의 SOS라는 그 로얄 클럽 이상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어려운 그 파트너들을 돕기 위한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또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에도 선교 전파사 그거를 하는데 어려울 때도 정말 만 원씩 만 원씩 겨우겨우 냈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애터미 물건을, 애터미 제품을 또 후원하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방송국에 한 달에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제품을 몇십 개씩 이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방송할 때마다 그 선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뭐 퀴즈 맞히고 막 이러면은 뭐 애터미에서 제공해 드리는 뭐 저기 화장품 한 세트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하면은 사람들이 막 전화 온대요. 그 애터미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속초에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 센터 이름으로 그거를, 그리고 영원히 이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또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야기해 달라고. 근데 PD가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다 벌써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컴펜션, 우리 회장님이 시작하신 그 컴펜션에도 이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필리핀 여자아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이제 또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신학대학을 다니는 그 신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차비가 없어서 방학에도 집에를 못 가는 상황이래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시작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선교사님께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후원금 일부는 그 친구들은 애터미 제품을 돈이 없어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으로 후원해요, 또.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선물하라고 했어요. 줬어요. 그 오랄케어 있잖아요. 3,000원짜리 오랄케어. 칫솔 치약, 치간 칫솔 같이 들어있는 거.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은 그게 너무 귀한 물건인 거죠. 도저히 본인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인 거죠. 우리는 너무 흔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주고 싶다, 그 아이들한테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를 만약에 주면요, 그 3,000원짜리를 이걸 만약에 주면요, 그 아이들은 이걸 평생을 갖고 있을 거래요. 그리고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그 껍데기 버리잖아요. 근데 안 버릴 거래요. 죽을 때까지 안 버릴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이 물건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하고 정말 너무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물품으로도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저기 후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와,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는 것이.' 근데 제가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얼마나 찌질했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핸드폰 요금 낼 돈도 없어서 그렇게 찌질했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애터미 때문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거기다가 애터미는 누군가에게 그가 돈을 벌게 해 주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내가 성공하거든요. 이게 또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게 하시거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나와 내 가족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 줘야 돼요. 누군가를 엄청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한규빛 로얄님 정말 아름답고 마음도 선하시고 착하시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나눠 본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로얄 그 방에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너무 이렇게 소탈하신 거예요. 굉장히 저는 까다로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참 호신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내가 있었던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지금 이뤄낸 일, 앞으로 애터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냥 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PPT도 보여드리지 않았고 그냥 있었던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어떻게 도움을 좀 되셨나요? 예. 정말 우리 아들이요. 쪼끔 뭐라 했냐면 저보고 막 난리 쳤었어요 처음에. 엄마 창피하다고 다단계 한다고.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음. 존경한다고. 저희 며느리가 여러분 며느리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요? 저희 며느리는 저를 존경한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답니다.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내가 리더십이 좀 있나?'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고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애터미 하시면서요. 그냥 취미 삼아 구멍가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 구멍가게 아니에요. 애터미 취미 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을 일처럼 사업을 사업처럼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하시자는 거죠. 시간 1분 1초 허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정도 다 지났어. 이제 추위도 지나갈 겁니다. 예. 이제 애터미하기 딱 좋은 날씨만 올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를 에이는 바람에도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애터미를 몰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머리가 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날씨에도 여름에도 그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여러분 집중 몰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대충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말고 저 바깥 동네. 정말 너무 대충 하세요. 아니 열심히 애터미 사업 진행하다가 남편이 밥 차려 달라고 전화가 오면 왜 튀어가냐고요. 아니 직장 생활하다가 튀어가냐고요. 아니 중요한 일 하는데 왜 남편 밥 차주러 집에 들어가냐고 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터미는 집중 몰입해야 된다. 정말 1분 1 초를 아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섰다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셨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해낸다는 거. 그래서 그냥 해내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빨 닦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머리 감는데 혹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물건 열심히 썼는데 멀리 이사를 가 가지고" 막 이래요. 아니 멀리 이사 가도 이빨은 닦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네."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빨 닦고 머리 감는 사람 능력 없어도 되는 거 이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저기 어떤 분이 얘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3 소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첫 번째 소비자 되는 겁니다. 3소 기억하세요. 소비자 되는 거예요. 그냥 소비하고요. 그냥 소개하고요. 소비하다가 마음에 들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장 제가 애터미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네 번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입니다. 초대. 여러분 초대에 목숨 거십시오. 제가 초대에 목숨 걸었더니 요렇게럼 된 겁니다. 초대에 목숨 거십시오. 애터미 세미나, 애터미 미팅, 스폰서하고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혼자 사업하지 마세요. 혼자 사업하는 거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이제 그 실패하는 길입니다. 혼자 사업하는 길은. "스폰서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하고 연결하고 세미나에 앉히고 정말 알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요. 혼자 하는 거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소 기억하시고 네 번째 초대. 초대에다 목숨 거는 사람만 결국은 살아남는다. 초대에다 목숨 걸고 성공할 때까지만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